오늘 라이브는 모바일 게임 피카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요. 피카는 뭐냐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게임이에요. 나는 처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다운받고 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썸 탈 때 무슨 기분까지 드냐면, 왜 온라인 데이팅 앱 써보신 분? 저는 써봤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써봤는데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또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막 좀 하고 뭐지 알죠? 약간 좀 밀당하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지금 이제 근데 못 하잖아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때 그 긴장감과 그 설레임이, 물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건 아니지만 알죠? 이제 더 이상 결혼 후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 데이트 앱으로 남친 만나신 분들 이제 5년째 또 이인님 사귀셨으면 이제 5년 동안 또 데이트 앱 못 쓰고 계신 거잖아요. 재밌거든 이거 데이트 앱이. 사실 이제 게임 같잖아. 데이트 어플도 얘랑 이렇게 말했을 때 얘가 나를 만나자고 할까? 저렇게 말했을 때 얘가 계속 나한테 막 집착할까? 그러니까 좀 게임 같지 않아요? 연애라는 것 자체가? 근데 암튼 그거를 진짜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고, 이제 피카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와 이제 컨셉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스토리는 범죄의 기준이라는 스토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막 썸만 타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인 내가 차은서라는 여주인공이 돼서 여기에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을 두 가지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와 함께 풀어나가는 스토리인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둘 중에 한 명 썸남을 선택해야만 되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선하고 신기했거든요. 범죄 수사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 중간중간에 방탈출처럼 뭔가 이게 문제를 추리하고 풀어나가야지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 하나하나, 범인 한 명 한 명을 찾아내는 게임이라서 전국에 있는 방구석 코난분들 재밌게 추리하면서 플레이하면서 썸도 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래 더보기란 가시면 다운로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사건 위주보다 인물 위주로 어떤 남자들이 있고 어떤 썸을 타게 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그 미스테리한 사건의 시발점이 뭔지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처럼 그냥 뭐 샤워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팝콘 먹으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썸머의 방구석 단막극장. 5년 전 교사인 아버지와 국회의원 어머니 사이에서 화목하게 자란 내 이름은 차은서. 충남에 있는 경찰대에 다니는 나에겐 대학 절친인 동기 서령이와 후배 인호가 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에 뜨는 속보. 희망당 최근복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의 의혹.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불법 자금 수술을 했다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엄마에게 카톡을 하니 엄마는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컨디션 챙겨가면서 시험 공부하라고 오히려 내 걱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강주댐 근처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수사가 중단됐다는 속보가 들려온다. 우리 엄마가 어쩌다 불법 자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왜 평소 가지도 않던 장소에서, 왜 하필 카메라도 없는 곳에서 누구의 차에 치여 사망했는지, 심지어 뺑소니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특히 사망 직전 담당 검사인 범기준 검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를 마지막으로 봤을 범기준 검사를 만나려고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범기준 검사는 나를 끝끝내 만나주지 않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걸까? 그렇게 3개월 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검사였던 범기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후 그냥 세상에서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는 무엇을 대가로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걸까? 그 뇌물에 우리 엄마의 죽음도 연결되어 있는 걸까? 5년 뒤 현재 경찰 대학 졸업 후 나는 경위가 되었다. 차은서 경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여전히 엄마 사건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태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내 이름으로 온 의문의 택배 상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박스가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열어보시겠어요? 발송지는 피카북스야. 약간 교보문고 뭐 이런 거겠지. 열어보니까 책이 한 권 들어있었어요. 주문한 적도 없는데 뭐 내가 술 먹고 책식이나 주문할 위인도 아니고. 그래서 삥삥삥 전화를 걸어요. 피카북스에. 거기 피카북스죠?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책이 잘못 배송한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네네, 서울시 서북구 수비동 123에 23번지 차은서 고객님 본인 아니신가요? 맞는데요? 비회원으로 본인이 주문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장난친 거지? 그렇게 의아해하던 중 카톡. 안녕하세요, 차은서 경위님. 누구세요? 보내드린 책은 받으셨나요? 뭐야,
잘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챕터 13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확인해보세요.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요? 근데 우리 은서는 말 잘 들어요. 확인하라는 챕터를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있었어요. 모든 범죄에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살인에는 이유가 있다. 범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예외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니 익명의 카톡은 조만간 살인사건이 있을 거라면서 나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은 5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비슷한 패턴에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저에게 암시를 하는데요. 뭐야, 어떤 배짱 두둑한 놈이 딴 사람도 아니고 경찰인 나한테 이런 스토킹인지 장난인지를 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며칠 뒤 돌아가신 엄마와 같은 당에 마영수 국회의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다.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 익명의 사람에게 다시 메시지가 오는데 카톡! 뉴스는 보셨겠죠, 경위님. 조만간이라고는 했지만 예상보다 빨랐네요. 장난 그만 치시라고 했습니다. 5년 전과 오늘의 두 사건 분명히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무려 5년간 매달려온 엄마 사건의 결정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승낙하실 건가요? 연애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스케일 크고 진지한 거 처음 봐라고 키키키. 아니 그러니까요. 반에서 누군가가 내 다이어리를 훔쳤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검찰이 개입되어 있고 막 엄마 돌아가셨고 엄청나요. 뭔가요 그 부탁이? 드러나 보자. 그런데 이제 그 부탁이란 게 뭐였나? 다름이 아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한 여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그 신변 보호 요청한 여자는 얼마 전에 사망한 그 마영수 국회의원의 비서였고 스토커로부터 도피를 하기 위해서 런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급히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미행하던 중 한 상점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뽀얀 피부, 옅은 갈색의 눈동자와 머리카락, 어깨는 태평양만한 남자. 한국인인가? 그의 미모에 취해 잠깐 멍 때리는 순간 부딪히는 바람에 그의 손에 들린 스노우볼을 깨트려버리고 쨍그라! 죄송합니다. 어떡해. 다치진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멍만 때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멍 때리면서 한국인인가 하면서 슬금슬금 가까이 간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슬금슬금 하다가 이렇게 핫! 사과는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남은 건지 잘생겨서 자꾸 기억에 남는 건지 숙소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정말 너무 미안했다. 잘생겨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 마침 다음날 우연히 공원에서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미소년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 피맥 하실래요? 내가 물어본 거예요. 신여성 차은서입니다. 여기서 피맥은 피자와 맥주가 아니라 영국이면 뭘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피쉬앤칩스죠. 피쉬앤칩스집 맛집에 보쌈에서 이제 데려가요. 맥주도 한 잔 먹으라 그렇게 먹이면서. 잘생긴 남자의 이름은 한수혁이었어요. 우리 수혁 씨랑 같이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번호도 물론 따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따니까 이제 내 카카오톡에 한수혁 씨의 프로필 사진이 뜨게 될 거 아니에요. 휴가 중입니다. 직업 있나봐 우리 수혁씨. 근데 여기서 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사진을 크게 클릭해보면 쿨톤일까 우리 수혁씨? 아니 근데 여러분 나만 눈이가? 손등에 저 핏줄 보여요 여러분? 저 핏줄이 그냥 나올 수 없는 거거든. 저거는 최소 프로필 사진 찍기 직전에 이거 손 쥐었다 폈다 이거 한 최소 25번 이거 한 손이거든. 난 이걸 보면서 경위로서 두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게임을 제작한 사람은 여심을 아는 여자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한수혁 씨는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바람둥이다. 저 사진 누가 찍어준가? 오징어 볶음님. 수혁 씨 카톡 사진 좀 자주 바뀌거든요. 유독 수혁 씨는 그 컨셉 사진이 많아. 저거 꼭 남자친구가 찍어줄 수 있는 사진 아닌 각도 같거든. 이제 피맥하고 이제 계속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아요. 뭐 수혁 씨도 혼자 런던에 왔고 나도 혼자 왔고 뭐 일 때문에 왔지만 카톡 대화를 보면 제가 크리스탈 볼까지 깨트렸는데 이 정도로 되겠어요? 하면서 왜 자꾸 미안해하니? 우리 수혁씨 또 마음도 바다 같아요. 괜찮다면서 자기 원래도 집 바닥이 대리석이라 여러 개 깨먹었대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래요. 수혁씨 혹시 대리석수죠? 근데 이 남자가 계속 피맥 한 번 했다고 자꾸 은수씨 내일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 고든렌즈 맛집 있는데 가보셨어요? 전시회 가실래요? 오늘 비 오는데 뭐 하세요? 자꾸 나한테 카톡을 한다. 뭐야?
난 경희계 판무파탈? 아니야. 정신 차려 차은서. 난 여기에 썸이나 타려고 온 게 아니라고. 난 여기에 온 목적이 있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게임하다가 수혁씨한테 헬렐레 펄렐레 해서. 그나저나 한수혁씨 이름만 알지 집에 대리석 바닥에 깔린 것만 알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데 나 뭐 할 것 같은데요? 말하면 분명 나랑 밥 안 먹을 거라 이러면서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종업계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수혁씨 직업이 동부지검 검사라고? 아니 그 외모에 그 성격에 그 핏줄에 심지어 검사라니. 아니 집바닥이 대리석 바닥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나. 한수혁씨 말도 최준 같다고? 반존대 하는 것부터 탈락. 그러니까요. 은근슬쩍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은근슬쩍 반존대 하면서 은근히 반말 막 넘어가고 그런다. 자, 여기 썸 타러 온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제 비서를 보호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절대 수혁씨랑 카톡하느라 한눈 판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한눈 판 사이 그녀가 새벽 중에 사라지는데 비서의 숙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영국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내 힘으로 추적해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 그거는 이제 온전히 플레이어인 이제 차은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선택하시면 자 형사야 하면서 이제 선배님한테 카톡이 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하차 루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플레이하시면서 약간 팁이나 힌트 있잖아요. 약간 공략 같은 거 검색해서 저는 같이 보면서 좀 호다닥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플레이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제가 방구석 코난이 못 됐는지 아마 공략이 없었으면 아마 내년까지도 플레이하고 있지 않을까. 방탈출 같은 퀴즈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 좋아하거든? 근데 풀지는 못해. 그래서 공략법 검색해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비서 신변보호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책을 보냈던 그 크리피한 익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커피숍에서. 근데 뭔가 이상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커피 좋아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고 도대체 나를 얼마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익명의 사람은 누구였냐면 범기준 검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엄마가 마지막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은 5년 전에 뇌물 먹고 검사직에서 해임되고 세상에서 증발했던 그 남자.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절대 안 만나주던 그 남자가 저한테 익명으로 카톡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런던까지 보낸 거예요. 신변보호 요청한다면서. 아니 그래서 뭐야 당신 나랑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만나달라고 할 땐 안 만나주더니. 그런데 범기준 씨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5년 전에 그 엄마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때 엄마의 그 뇌물수수 혐의가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된 음모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했던 때에 억울하게도 본인 자신도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덮어쓰고 해임이 된 거래요.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대요. 자기도 나 차은서처럼 5년 동안 엄마 사건을 파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건이 타살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영석 의원도 살해됐잖아요. 지금 뭔가가 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나 범기준인데 나랑 같이 한번 파봅시다 하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일단 내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영석 의원이 살해당하는 거, 그의 비서도 배후에 있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익명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범기준 씨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처음으로 카페에서 실제로 만난 범기준 씨는 예상보다 훨씬 젊은 나이였는데 키 180에 약간 좀 까무잡잡한 얼굴, 헛커플에 영리해 보이는 외모까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유명 보이그룹의 최애 멤버처럼. 자, 그래서 범기준 검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그 엄마 죽음에 대한 단서를 주는데, 단서들 덕분에 엄마 뇌물 수수 관련해서 이제 위증한 사람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뇌물을 주면서 위증하라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그 뇌물이 거래된 불법 코인 사이트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인 사이트 개발한 개발자까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스노우볼남이 왠지 빌런일 것 같다고요? 혹은 범기준 검사가 거짓말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범기준 검사와 나는 함께 불법 코인 사이트 개발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근데 갑자기 범기준 씨가 그날 당일에 갑자기 취소를 해요. 일이 생겼다면서. 뭐야, 당일 취소한 사람 제일 싫어. 근데 이제 나는 엄마 사건의 실마리가 5년 만에 이제서야 보이는 것 같은데 단 하루도 늦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개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게 뭐야? 개발자 집 앞에 범기준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앞에 똑똑똑 떨어져 있는 핏자국. 범기준 씨, 당신 여기 혼자 온 거예요?
혹시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범기준 씨가 너무 캐주얼하게 얘기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좀 스친 것 뿐이고 상처가 깊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개발자의 집에 있는데 여기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개발자 사무실로 지금 넌 빨리 가봐라. 지금 1시가 급하니까 너 지금 빨리 사무실로 가라고 저한테 막 자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근데 사무실에 딱 가보니까 이미 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범기준이 모든 증거는 다 그 개발자의 집에 있는데 칼 맞았잖아요. 혹시 나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나를 일부러 멀리 보냈던 거야. 날 보호하기 위해서. 뭐야 이 남자? 플레이 하시다 보면 엄청 띠껍거든요, 말투가. 막 진짜 완전 츤데레도 이런 츤데레가 없어요. 이제야 뭐 나를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좀 츤데레 같지. 그전에는 완전 진짜 재수 껌딱지였거든. 재수 똥방구?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얼음 왕자인 줄 알았던 범기준 검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멀리 이렇게 보낸 거지. 범기준 씨가 그 집에 있는 집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뭔지, 단서가 뭔지 이제 함께 찾아 나가는데요. 여러분은 뭐가 단서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진 딱 봤을 때? 오! SE님, 그랑프루님. 뒤집힌 책, 맞아. 몇몇 책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꽂혀있는 책들 중에 확대해서 보면 이제 그 알파벳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조합하면 내가 이거 힌트 줄게. 그러면 단서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야. 중간중간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풀게 되면 불법 코인 거래가 됐던 그 다크웹 서버를 찾게 되고 거기서 그 불법 코인의 거래 정황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불법 거래 중심에는 현직 차장 검사가 관여되어 있었고 중간 관리자는 다름 아닌 나의 썸남 한수혁.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쭈르륵 간추려서 얘기해드린 거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혁 씨랑 데이트도 몇 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경찰서로 막 초콜릿 막 달달구리한 것도 맨날 막 보내주고 내 친구도 막 다 소개시켜줬거든. 막 같이 술도 마시고 우리 같이 어디 보육원에 봉사까지 하러 갔던 사이야. 이만큼 발전되어 있는 사이예요. 지금 모두 스킵했지만 어쨌든 범기준 씨가 지금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범기준 씨랑 같이 병원에 가요. 그리고 범기준 씨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막 질책을 하는 거야. 아니 범기준 씨 이건 우리 엄마 일이라고요. 당신 왜 혼자 간 거예요? 같이 가기로 해놓고. 그랬더니 뚱딴지처럼 하는 말. 차은서 씨 간이 침대 많이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좀 더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같이 있어달래. 옆에 부를 사람도 없나 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나는 기준 씨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병원이니까. 그리고 다음날 한수혁 씨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야? 라고 했더니 한수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럼 난 날 변호할 테니까 경위님은 들어만 주세요 라면서 한수혁 씨는 예전부터 상사인 백 차장이 검사가 돈만 밝히고 막 부당한 짓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막 환멸이 났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 차장 검사를 고발하고 싶은데 알죠? 차장 검사니까 무너뜨리는 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돕는 척 옆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앞에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수혁 검사. 어떡해. 그 배꼽 같은 피부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이 푹 젖어가지고 날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믿어주실 건가요? 왜 그렇게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 미치게 괴로웠으니까 은서씨가 날 다시는 보지 않을까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럼 사과 받아달라고 떼쓰지 마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은서씨 기다릴게요. 다시 나랑 친구해 줄 때까지. 믿는 척은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이제 결정해야 되거든. 이 불법 거래 정황에 내 썸남이 가담되어 있었다는 거를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경찰에 여러분 고발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니면 그냥 일단 입국닷 하고 있을 거야? 고발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플레이하면서 직접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엄마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불법 거래들이었잖아요. 뇌물을 막 주고받고 했던. 근데 차장 검사가 뇌물을 받고 범기준 검사가 막 이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범기준이 뇌물 받았다고 뒤집어 씌워서 해임되게 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범기준 씨가 검사직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뇌물 혐의가 이제 벗겨지고. 자, 그러면서 어째서인지 범기준 검사가 복직하고 나서 계속 엄청 바빠요. 갑자기 범기준 검사가 약속 당일에 계속 파토 내고 연락 준다고 해놓고서 계속 연락 안 하고 뭔가 나한테 엄청 막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좀 틱틱대도 다 만나주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만나주지도 않아. 아니 이제 복직도 했겠다. 우리 엄마 사건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뭐 그러면은 처음부터 엄마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복직하려고 나한테 접근했던 건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무작정 범기준 검사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철컹철컹 스토커로 신고당해요. 차은석 경위가 스토커로 신고당한다고. 저는 참고로 여기서 범기준 씨가 신고한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철벽남을 넘어서 신고까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스토커 사건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다가오던 중에 갑자기 조사가 취소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범기준 씨가 갑자기 나한테는 미리 상의도 없이 스토커라니요? 아닙니다. 그 신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차은석 경위는 연인 관계입니다. 아마 연락이 갑자기 잘 안 돼서 찾아온 것 같은데 스토커 아니라고. 차은석 씨 내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경찰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범기준 씨가 갑자기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얼마 동안은 차은서 씨와 나 위장 연애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아까 기억나죠? 이제 베프 인호하고 서령이가 있었는데 인호하고 서령이가 선배 홈즈 검사님, 우리 홈즈 검사님은 범기준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닉네임이거든. 홈즈 검사님이랑 사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넌씨눈처럼 우리 단톡방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우리끼리 하는 방도 있고 한데 내 썸남 한수혁 씨 포함된 이 단톡방에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래서 한수혁 씨가 뭐야?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인우 씨가 형님 은서 선배랑 범검사님 연애하신대요 유유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썸남인 한수혁 씨까지 알게 돼요. 심지어 며칠 전에 한수혁 씨 비 맞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집 앞에서 날 기다렸는데 나 갑자기 쓰레기 됐잖아. 그래서 이제 한수혁 씨가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범기준 씨가 위장 연애라는 사실을 절대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할지 알고 있어 다. 누군가가 먼저 막 선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에 내 베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한수혁 씨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엑스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지만 한수혁 씨는 내 귀여운 썸남이잖아요. 한수혁 씨한테는 이거 위장 연애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범기준 씨랑 사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한수혁 씨가 막 코치코치 묻거든요. 언제부터 연애했냐? 믿을 수가 없다. 범검사랑 언제부터 연애했어요? 몇 달 됐어요 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그럼 지지난달에 나랑 술 먹은 건 뭐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수혁 씨는 직진남이에요, 완전. 그러면서 사람 감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내 마음에 솔직할 테니까 은서 씨도 그래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관없다고. 앞으로도 난 은서 나를 좋아하겠다고. 디저트 좀 사왔는데 유경이 자리에 놓고 갈게요. 이러면서 또 맛있는 거 주고 가. 한편 범기준 검사는 막 약간 위장연애 시작한 이후로 위장연애라고 해놓고 약간 은근슬쩍 저한테 플러팅을 시전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위장 데이트 중에 굳이 그냥 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거야, 내 손을. 왜 깍지 껴? 이렇게만 잡으면 되잖아. 살짝만.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잡는다든지. 진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근데 막 이렇게 막 잡는 거지. 막 손에 땀나게. 그래서 아니 범검사님 뭐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범검사가 나를 이렇게 키 180이었거든요 내려다보면서 그건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라든지 막 심쿵 발언 막 하고 데이트 이제 끝나고 이제 이제 갑시다.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카톡 할게요 그러는데 아니 근데 차은석 형님 데이트 마지막에 보통 연인들이라면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정석 아닙니까? 라면서 자기네 집에서 막 자고 가라고 하질 않나 막 그러는데 리뷰하는 건지 경험담인지 모르겠다고. 경험담이고 싶었어. 네, 솔직한 말로 하자면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가거든요. 살짝 보여줄게. 저를 테이블 위에 앉힌 건 검사님인데 그건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사람을 막 들고 거실에 침대를 둘 걸 그랬나요? 미쳤어요? 먼저 시작한 건 경희님인데요. 내가 뭘 먼저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 내가 뭘 시작했는지는 플레이하면서 직접 알아보세요. 왜 범검사님이 가디건이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이건 만났을 때 돌려드릴게요. 뭐 어쩌다가 가디건까지 벗겨져 있는 건지. 과연 난 두 남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범기준? 한수혁? 아니,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리고 날 스토커로 신고한 그 의문의 사람은 누구일까? 만약 엄마를 죽음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 두 썸남 중 한 명이라면? 스포를 살짝 드리자면요, 썸남 중에 한 명이 우리 엄마의 죽음이 있게 한 장본인이에요.
오늘은 정말 간추려서 진짜 엄청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중간중간에 실제로 이제 게임에는 퀴즈도 있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막 중간에 여러분 막 전화도 와요. 찬석 씨 너 어디야? 막 할 때 막 전화 막 깜짝 놀래 막 밤에 디테일한 막 사진, 영상 막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내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진짜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면 피카는 시간도둑이야.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플레이 하다 보시면 마지막 편에 가시면은 둘이 아는 사이야. 범기준하고 한수혁하고 어릴 때부터 알게 된 사이고 그 썸남 중에 한 명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린 시절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럼 언니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범인을 선택하셨나요? 스포를 드리자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던지 여기에 뭐 나쁜 엔딩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스포 드릴게요. 네. 이 와중에 루블록스님 남자는 귀찮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길래. 심심하신 분들 썸남이 연락 안 올 때 혹은 썸남도 없고 남친도 없고 혹은 남친은 없고 남편만 있고 난 오랜만에 설렘 좀 충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보기란에 피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요.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한 번씩 플레이해보세요.